굴 마이너스 바다가 준 겨울의 회복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굴은 바다의 우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유라면 부드럽고 포근하고 몸을 살찌우는 음식일 텐데 왜 굴을 먹고 나면 어떤 사람은 기운이 차오르고 어떤 사람은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피로가 풀렸다고 말할까요? 사실 굴은 살을 찌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다시 세우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저는 굴을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린 향, 미끈한 식감, 날것이라는 부담. 그런데 어느 겨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마다 손끝이 차가웠던 시기였습니다. 몸이 계속 안쪽에서 식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아주 담백한 굴국을 며칠 연속으로 먹게 됐습니다. 자극도 없고 특별한 양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자 손끝이 덜 차가워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굴은 예로부터 기운이 꺼진 사람에게 주던 음식이었다는 사실을요. 굴의 긴 역사, 회복의 음식굴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굴은 늘 병약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겨울을 나는 사람의 음식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의서에는 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를 모으고 음을 보하며 잠을 깊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은 단순한 성질이 아닙니다. 몸의 깊은 곳, 쉽게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굴을 병사와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굴을 겨울의 생명이라 불렀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계절에 몸을 안에서부터 다시 채워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굴이었을까요? 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다 한자리에 붙어 평생 물을 걸러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자기 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바닷물을 통과시키며 미네랄과 영양을 농축합니다. 그래서 굴 하나에는 바다가 가진 영양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굴이 다른 해산물과 다른 이유입니다. 연어는 이동하고 고등어는 헤엄치고 새우는 기어다닙니다. 하지만 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다를 온몸으로 통과시키며 축적합니다. 그래서 굴은 작지만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굴의 역사는 깁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굴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임금님의 수라상에 굴국이 자주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하필 겨울일까요? 여름 굴은 산란기라 몸이 약하고 겨울 굴은 산란을 준비하며 영양을 최대로 축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 굴은 보약이요, 여름 굴은 독약이다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계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남해안 어촌 마을에서는 겨울만 되면 할머니들이 굴을 손질하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굴 한 바구니면 온 식구가 겨울 내내 감기 안 걸린다.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은 겨울철 굴국을 자주 끓여 먹었고 다른 지역보다 감기에 덜 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미신일까요? 경험일까요? 이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굴 속 영양의 비밀, 특히 굴은 아연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아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면역, 호르몬, 상처 회복, 미각, 수면.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연 수치가 떨어지면 이유 없는 피로, 잦은 감기, 잠 얕아짐이 나타납니다. 굴을 먹고 기운이 난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아연 때문입니다. 자극해서 올려주는 에너지가 아니라 빠져있던 퍼즐을 채워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연이 들어있을까요? 굴 100g에는 약 15mg의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이 8에서 11mg이니 굴 몇 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식품과 비교해 볼까요? 소고기 100g에는 약 4mg, 계란 100g에는 약 1mg입니다. 굴의 아연 함량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굴이 바다의 아연 창고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입안이 자주 헐고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그 다음은 미각의 변화입니다.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입맛이 없어지고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노인분들이 요즘 음식 맛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아연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굴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타우린입니다. 황태에도 들어있었죠. 타우린은 심장과 간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굴을 먹으면 머리가 또렷해지는데 예민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정신은 또렷해지지만 동시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굴은 다릅니다.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타우린의 힘입니다. 타우린은 또한 간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 몸은 계속 독소를 만들고 처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담즙 분비를 도와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간이 안 좋을 때 굴을 먹어라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굴은 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굴에는 글리신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잠드는 시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에게 굴국이나 굴죽을 먹이곤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불면증,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는 상태. 이럴 때 굴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수면제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수면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은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소모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굴 한 그릇에는 약 4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 정도지만 저녁 식사로 꾸준히 먹으면 누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굴은 또한 혈액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어지럼이 잦은 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분들께 굴은 생각보다 잘 맞는 음식입니다. 빈혈은 단순히 피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핵심 재료이고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굴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노인분들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빈혈뿐 아니라 신경 손상, 기억력 저하, 우울감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굴 100g에는 약 16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B12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4마이크로그램이니 굴 몇 개면 충분히 채워집니다. 굴 어떻게 먹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굴은 날로 먹어야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몸이 약한 분들, 위장이 예민한 분들, 노인분들께는 익힌 굴이 훨씬 좋습니다. 굴국, 굴미역국, 굴죽. 이런 형태가 굴의 효능을 가장 부드럽게 끌어냅니다. 특히 미역과의 궁합은 매우 좋습니다. 미역은 해독을 돕고 굴은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에 굴미역국을 먹였던 겁니다. 생굴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소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굴은 단백질이 날 것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산과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문제없지만 나이가 들어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익힌 굴은 단백질이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돼 있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굴국입니다. 물을 먼저 넣고 끓이다가 굴을 마지막에 넣는 방식입니다. 굴을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무가 충분히 익으면 굴을 넣고 한 소끔만 끓입니다. 굴이 입을 살짝 오므리면 바로 불을 끕니다. 국물은 담백하게, 간은 소금으로만 합니다. 이렇게 만든 굴국 한 그릇이면 저녁 식사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굴미역국입니다. 미역을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끓입니다.
미역이 부드러워지면 굴을 넣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조금,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 국은 산후조리뿐 아니라 몸이 허할 때, 기운이 없을 때도 아주 좋습니다. 미역의 식이섬유와 굴의 미네랄이 만나면 장 건강과 면역 회복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굴죽입니다. 쌀을 씻어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끓입니다. 쌀이 거의 퍼지면 굴을 넣고 조금만 더 끓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김가루를 얹으면 완성입니다. 이 죽은 아침 식사로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 식욕이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굴죽은 부담 없으면서도 영양이 집중돼 있어서 회복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굴전입니다. 굴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 지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름을 많이 쓰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 기름은 최소한으로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힙니다. 굴전은 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굴을 처음 접할 때 부담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굴밥입니다. 쌀을 씻어 평소보다 물을 조금 적게 붓고 굴을 위에 얹어 밥을 짓습니다. 밥이 다 되면 간장, 참기름, 김가루를 넣고 비벼 먹습니다. 이 방법은 굴의 수분이 쌀에 배어들어 밥이 촉촉하고 고소해집니다. 한 그릇만 먹어도 든든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굴을 먹을 때 주의할 점. 굴을 먹을 때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많이 먹지 말 것. 굴은 양보다 빈도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2회 담백하게 따뜻하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많이 먹으면 안 될까요? 굴은 아연이 풍부한 만큼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구리의 흡수를 방해하고 면역 기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지만 과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신선도입니다. 굴은 상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보관 상태가 나쁜 굴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을 살 때는 반드시 냄새를 맡아보고 색깔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야 합니다. 굴을 씻을 때는 소금물이나 무즙에 흔들어 씻으면 이물질과 비린내가 제거됩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굴은 갑각류는 아니지만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소량만 먹어보고 몸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굴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하게 먹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분들은 굴을 자주 먹지 말고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요산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위장이 매우 약한 분들은 굴국보다 굴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국물은 속이 더부룩할 수 있지만 죽은 소화가 편합니다. 또한 저녁보다는 점심에 먹는 게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밤에 먹고 체하면 수면에도 방해가 되니 시간 조절도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본 굴의 가치해외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겨울철 면역이 떨어질 때 굴을 레몬 없이 그냥 먹지 않습니다. 대신 가볍게 익혀 수프로 만듭니다. 영국에서는 노인 요양식으로 굴브로스를 사용합니다. 속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네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굴을 바다의 완전식품이라 부르며 겨울철 냄비 요리에 빠지지 않고 넣습니다. 중국에서는 굴 소스를 만들어 요리에 활용하며 굴의 감칠맛과 영양을 일상에 녹여냅니다. 미국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일주일에 2번 굴 스프를 제공했더니 6개월 후 면역력 지표가 개선되고 감기 발생률이 줄었다는 보고입니다. 물론 굴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굴이 노인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호주에서는 굴 양식이 발달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양식굴도 자연산 굴만큼 영양가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양식굴은 깨끗한 바닷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식굴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산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굴을 노인 영양 보충제로 활용합니다.
굴 추출물을 캡슐로 만들어 판매하는데 이것이 인기가 많습니다. 굴을 직접 먹기 어려운 분들께 대안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추출물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흡수율이 더 높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굴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굴국에 무를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의 소화 효소가 굴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해독 작용과 굴의 회복 작용이 만나면 시너지가 납니다. 셋째는 쌀입니다. 굴밥이나 굴죽처럼 쌀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이 맞아 한 끼 식사로 완벽합니다. 넷째는 김입니다. 김가루를 굴죽에 뿌려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고 요오드도 보충됩니다. 다섯째는 달걀입니다. 굴전을 만들 때 계란을 입히면 단백질이 보강되고 식감도 부드러워집니다. 여섯째는 버섯입니다. 굴과 버섯을 함께 끓이면 국물이 깊어지고 면역 효과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굴과 잘 맞지 않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양념입니다. 고추,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굴의 담백한 맛이 사라지고 속도 자극받습니다. 둘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굴과 삼겹살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셋째는 찬 음식입니다. 굴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굴은 따뜻하게 익혀 먹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굴로 겨울을 준비하는 법.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을 겨울 건강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에는 굴을 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굴을 소량 구입합니다.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집에 와서 소금물에 씻고 무즙에 한 번 더 헹궈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당일 먹지 않을 거라면 냉동도 가능합니다. 첫 주에는 가장 간단한 굴국을 만들어 봅니다. 물을 먼저 끓이고 굴을 나중에 넣고 소금으로만 간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굴국을 저녁 식사로 먹습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속은 편한지 잠은 잘 오는지 다음날 아침 컨디션은 어떤지 느껴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에는 굴미역국을 만들어 봅니다. 미역을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붓고 굴을 넣고 마늘과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먹어봅니다.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손발이 덜 찬지, 피로가 줄었는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해졌는지 느껴봅니다. 세 번째 주에는 굴죽을 시도합니다. 아침 식사로 굴죽을 먹어봅니다. 쌀과 굴을 함께 끓여서 소금으로 간하고 김가루를 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아침부터 든든하고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이 방법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굴을 다양하게 활용해 봅니다. 굴밥도 해보고 굴전도 만들어 봅니다. 이제 굴이 낯설지 않고 어떻게 조리하면 맛있는지 감이 옵니다. 일주일에 12회 꾸준히 먹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 습관을 겨울 내내 유지하면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만 먹습니다. 굴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소화도 안 됩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자연스럽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굴이 주는 진짜 의미. 굴은 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음식입니다. 몸이 망가졌을 때 끌어올리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무너지기 전에 붙잡아주는 음식입니다. 홍삼이나 녹용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용히 몸을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굴의 진짜 가치입니다. 현대인은 자극에 익숙합니다. 강한 맛, 빠른 효과, 즉각적인 변화. 그래서 굴처럼 담백하고 조용한 음식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자극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은 채움으로 회복됩니다. 빠진 영양소를 채우고 약해진 기능을 보강하고 무너진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굴은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티가 나고 회복도 느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보충입니다. 굴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속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영양을 채우고 기운을 끌어올리면서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특히 겨울은 몸이 가장 약해지는 계절입니다. 추위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때 따뜻한 굴국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치유가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채우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합니다. 마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운이 떨어졌을 때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으로 채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굴은 그 빈자리를 조용히 메워주는 음식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하고 자극적이지 않지만 효과적이고 복잡하지 않지만 완전한 음식입니다. 올겨울 특별한 보약 대신 따뜻한 굴국 한 그릇. 그 선택이 여러분의 겨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잠을 더 깊이 자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고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몸에 힘이 생기는 겨울. 이 모든 변화가 굴 한 그릇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굴을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는 일이고 자연이 준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요리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선한 굴 몇 개, 깨끗한 물, 약간의 소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글을 읽고 나서 시장에 가서 굴을 사고 집에서 굴국을 끓이고 한 그릇 드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굴국을 천천히 드시며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모습. 그리고 며칠 후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잠이 조금 깊어지는 걸 느끼는 모습.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건강한 겨울을 만드는 모습. 굴은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바다가 수천 년 동안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그 한 그릇이 올겨울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